이 책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도널드 밀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사람이 스토리 브랜드라는 회사를 창립해서 3,000개 정도의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책이에요. 자, 그리고 도널드 밀러는 뭐 대단한 컨설턴트냐 그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은 작가입니다.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책을 쓰고 여러 가지 마케팅도 좀 하다 보니 어떠한 진리 같은 걸 발견해서 본인이 그런 이론을 정리하고 회사를 차려서 수많은 회사들의 마케팅을 도와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앞에 요약을 했는데요. 도널드 밀러, 스토리 브랜드 설립 운영하고 강력한 스토리라는 불변의 공식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케팅 기법으로 체계화시켰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내용이 하나 있어요.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제가. 고객은 브랜드의 스토리에 관심이 없다. 그 고객은 여러분이 그 판매하는 분이시다라면은요, 어차피 판매자들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 있냐? 네. 사람은 다 이기적이죠. 자기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초적인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서 만든 그런 공식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단계 공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감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추천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누구나 뻔히 아는 얘기예요. 상대가 나를 보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하기 바란다면은 자기가 먼저 떠벌리지 말고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알면서도 저도 맨날 잊어먹는 그런 이야기예요. 써 있었습니다. 자, 이제 11페이지. 고객의 스토리를 우선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메모를 했어요. 자, 웹사이트를 우리가 방문해 보면은 주로 있는 게 뭐냐면요. 그 회사의 연혁, 우리 회사의 매출, 우리 회사는 뭘 잘합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써놓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란 얘기를 했어요. 고객의 스토리를 우선하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뭘 해주는 곳입니다. 라는 것을 웹사이트든 마케팅 자료든 그걸 앞세우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러면서도 항상 착각하고 그렇게 못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적었어요. 그 다음 16페이지. 여러분 동작 빠른 분들은 책을 막 넘겨가면서도 보실 수 있어요. 자, 사람의 두뇌란 것이 뭐냐? 네, 사람의 두뇌는 헷갈리는 거 싫어한다. 왜 헷갈리는 거 싫어하냐? 에너지를 낭비시키니까. 자, 그래서 그 고객의 삶에 여러분의 서비스나 제품이 왜 필요한지 5초 이내에 이해가 되게 해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도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채널 넘기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효과가 없는 이유. 마케팅 자료 아주 넘칩니다. 책에 의하면은 하루에 3,000개 정도의 광고를 접한다고 했어요. 3,000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한두 개도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복잡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소통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우리 연속극 보면은 그러죠. 연속극 초반에 보면은 약간만 더 진행하면은 대충 중후반이 막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뻔해 그래가면서도요. 자기 예측이랑 맞아 떨어지니까 빠져들어요. 자, 우리 마케팅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마케팅 문구가 나왔으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니까 쉬운 거죠. 그런 걸 주는 거구나. 이렇게요. 네. 그게 17페이지였어요. 자, 그리고 19페이지인데요. 고객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고객이
우린 서플라이어, 공급하는, 판매하는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냐? 여기 써 있어요. 본인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 생존이 뭡니까? 돈 벌게 하는 거겠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그리고 사랑 찾기. 네, 요즘에 뭐 연애 컨설팅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정체성 완성. 본인을 완전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보호받을 집단 형성. 당신이 우리 그룹에 들어오시면은, 네, 아주 행복하게 우리 멤버끼리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를 해라. 라는 말을 써놨어요. 너무 좋죠. 자, 이제 20페이지. 자, 칼로리 소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칼로리를 덜 소비하고 싶은 본능. 헷갈리면 안 된다. 왜? 헷갈리면은 생각하느라고 칼로리를 너무 많이 소모하니까 본능적으로 그 메시지는 무시하고 만다라는 거죠. 자, 우리 머리 많이 쓰면 금방 배고프죠. 칼로리가 소모가 많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나왔어요. 24페이지인데요. 한 가지 행동만 요구하기입니다. 자, 보통 회사랑 컨설팅을 해보면은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회사는 이것 따고요, 저것 따고요, 저것 따고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이것도 강조해야 되고 저것도 강조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 말의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고객한테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걸 뭉뚱그려서 하나로 통합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만 골라내서 그것만 강조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마케팅 자료에서 보여줘야 되고요.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그럼 나보고 뭘 하란 얘기냐? 자료를 보란 얘기냐? 구매 버튼을 누르란 얘기냐? 아니면 딴 데 가서 알아보란 얘기냐? 헷갈리잖아요.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된다예요. 버튼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구매하기, 아니면 더 알아보기, 상담 신청하기 이렇게 하나씩만 알아보라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8페이지. 자, 메시지 필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 여기서 소음이라고 써있죠. 소음. 소음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루에 3,000번을 접하는 그런 수많은 마케팅 광고들, 문구들 이런 걸 소음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했어요. 이 수많은 소음 가운데 우리의 소음, 우리의 광고 문구 마케팅이 음악처럼 들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거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여기 써있죠. 간단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로 만들어라. 네. 자, 그 다음. 지금 약간 스피드를 빨리 하는 건 이해를 해주세요. 장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40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꼭 이 책에 대해서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 대해서 마케팅 강의를 지금 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이 책 자체가 거의 교과서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자,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 뭐라고 써있죠? 네, 최고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제품. 또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고객의 스토리에 끼워 넣은 제품. 이해가 아주 잘 되게 만든 그런 제품. 이거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건강이 예를 들어서 신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러이러 고생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인데 비슷한 스토리인데 나의 제품을 이렇게 드셔가지고 증상이 완화되고 좋아진 스토리를 비슷한 걸 껴넣으면 얼마나 이해가 잘 되겠어요. 예, 고객의 스토리에 끼워 넣은 제품.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고객의 마음을 얻는 3가지 기둥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3가지. 밑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썼냐? 첫 번째, 고객이 원하는 것 알기. 두 번째, 고객의 난관. 다시 말하면 고객의 어려운 점, 고생하는 것 정의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표현할 도구를 제공하기. 네, 이건데
애플의 예라고 그 책에서 나와 있었어요. 자,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게 뭐냐?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 거,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 고객의 난관. 고객은 자기의 여기에는 숨겨진 천재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했는데 본인이 뭐라 그럴까요? 뭘 원하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준 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맥이라든지 아이폰 이런 걸 제공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좀 팍 와닿진 않아요. 자, 예를 하나 제가 그냥 써봤어요. 나의 예. 나의 예. 뭘 썼냐? 저는 901 플래너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901 플래너를 판매하고 교육을 팔기 위해서 우리 고객을 위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정의해볼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 알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자, 고객의 난관 정의. 목표를 찾고 있고 방법을 몰라. 그래서 세 번째, 고객이 해결할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뭐죠? 그게 901 플래너로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둥을 우선 한번 세워봤어요. 제 거를 한번 붙여본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32페이지인데요. 잘 짜여진 스토리의 공통점. 잘 짜여진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면요. 우리가 연속극에서 푹 빠져드는 연속극의 스토리 같은 거. 아니면은 푹 빠지는 영화의 스토리. 이런 게 잘 짜여진 스토리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저자는 한 100가지 이상의 그런 스토리들을 분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에요. 한 95% 이상의 확률로 공통점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여기 32페이지에 써진 요 플롯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있다. 주인공은 우리 고객인데 고객이 난관에 빠진다. 그런데 운이 너무나도 좋게 가이드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가이드가 계획을 내려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좀 게으르게 있어. 그럼 가이드가 뭐 해요? 푸시를 합니다. 행동 제대로 해라, 촉구. 그러면 그 도움을 받아서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은 성공으로 해피엔딩 한다. 이게 스토리라 그래요. 어찌 보면 좀 우스워요. 단순한데 우리가 실제 마케팅 문구를 만들 때는 이걸 자꾸 잊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웅얼웅얼 테스트. 이 웅얼웅얼 테스트라는 이 문구를 보고서 이거 번역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말을 찾으려도 찾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37페이지인데 써있죠? 웹사이트나 마케팅 자료를 보고 5초 이내에 세 가지가 파악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썼어요. 첫 번째 뭐죠? 이거 위에서가 제시하는 게 뭐야 도대체? 뭔 회사야? 두 번째, 그래서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이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5초 이내에 파악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썼어요. 이것도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웹사이트를 비용을 들여가지고 개설을 했는데 이 단순한 거를 빼먹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요 레벨로 딱딱딱 세 스텝을 맞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덜커덩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그동안 쓰셨던 마케팅 자료들 보시고 이거를 만족시키는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얘를 여기 책에 또 나와 있네요. 38페이지에. 네, 아스피린 제조업체 사이트를 보면은 처음에 뭐 하는 회사야? 두통약 만드는 회사래? 두 번째.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아지는데? 두통 사라진대. 그래? 내가 뭐 해야 돼? 약국에 가래. 네,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석세스 컴퍼니. 이거는 저희 회사의 새로운 이름이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야? 성공의 지름길을 알려준대. 그래? 그래서 내 삶에 그래도 나한테 뭐가 좋아지는지 성공하면 경제적 목표를 좀 이루게 돼서 좀 물질적 자유가 좀 생겨.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육 컨설팅을 신청하면 돼. 이렇게 세 가지만 확 줘도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죠.
아니면 당장 자 무료 상담 첫 번째 무료니까 클릭해서 상담 신청해 하세요라는 버튼이 딱 있으면 좋겠죠. 웹사이트 제일 첫 변에 그런 걸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뻔한데 자꾸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자, 스토리 브랜드 7단계 공식을 풀어서 썼습니다. 이게 페이지 42인데요. 네, 42페이지. 첫 번째. 자, 이게 번호를 붙이면 좋은데 지금은 번호를 안 붙였어요. 그냥 보세요.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캐릭터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 이 고객이 뭘 원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난관의 직면 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난관에 빠지는데 난관에 빠질 때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내적인 불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적인 불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뭐 매출이 떨어지면 힘들다. 그래 알아. 그래도 직원도 월급 주기도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요. 이 외적인 불만인데 실제 이 사람의 액션은 내적인 뭐에서 나온대요. 장사가 안 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비교돼서 자존심 상한 거. 이게 더 큰 거예요. 게다가 집에서도 와이프가 돈을 많이 안 갖다 준다고 남편 무시하는 거. 이게 내적인 게 훨씬 더 크답니다, 사람은. 그래서 움직이는 그 동기는 내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이드를 만난다. 자, 우리를 가이드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을 제시한다. 행동을 촉구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은 또 좋은 게 있는데요. 여섯 번째 뭐가 있냐? 나한테 내가 시키는 거를 하지 않았을 때 당신이 치러야 될 대가를 명확히 알려줘야 된대요. 여러분이 지금 901 플래너를 쓰지 않고 지금 일반 이거 뭐 회사에서 대충 나눠주는 그 수첩 가지고 찍찍찍찍 쓰고 다니시면은 당신은 그 인생 반은 낭비하신 겁니다. 왜? 그 기록은 보존되지 않을 게 분명하고요. 그 수첩에는 여러분의 목표가 적혀있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한 행동을 피드백을 하지 못할 게 분명해요. 그러니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당신 치러야 될 대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성공으로 끝맺는다. 네. 이것을 구매하거나 이 서비스를 사면은 얼마나 좋아질지 말해줘라. 이 얘기예요. 말을 안 해줘도 꼭 고객이 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는 모른다.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알 거라고 착각을 한대요. 네. 그 다음. 이게 몇 페이지에 있나요? 스토리 브랜드 각본. 저희 문 좀 한번 좀 닫아주시겠어요, 이 문? 여기 앞에죠? 네. 53페이지. 53페이지요? 네네네. 자, 53페이지에 스토리 브랜드 각본이 있는데, 이거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53페이지에 스토리 브랜드 각본. 예, 여기 딱 제가 그렸어요. 파워포인트로. 시간 많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밤샜어요. 밤샜는데 더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 거 다 채웠어요. 네, 밤새웠겠죠? 아니 40페이지짜리 PPT 만들면서 이것까지 만들었으니 밤샜겠죠? 어제 죽을 뻔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할 거는요. 이 저자 도널드 밀러가 가지고 있는 핵심 툴이 이 스토리 브랜드 각본이에요. 이것을 채우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리 마케팅에 적용하는 게 이 책에서 알려주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어라라는 게 좀 있어요. 그 가이드를 따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가이드를 안 따르면은 사실은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브랜드 각본 중에 처음에 쓴 거 보이세요?
석세스 컴퍼니가 저희 회사 바뀐 이름이라 그랬고요. 그 아래 901 플래너가 있는데 이걸 처음에 썼습니다. 요것은 우리 책에는 있지를 않아요. 제가 맨 위에는 덧붙인 겁니다. 아마 저는 이 사람처럼 뭐 마케팅에 성공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사람보다는 더 체계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더 붙였습니다. 나중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각 하나하나를 어떻게 작성하는가가 그 다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리고 이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단계 캐릭터. 7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캐릭터. 캐릭터는 주인공이죠. 자,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을 명확히 해라 라고 여기 써 있어요. 이게 명확하면은 현실과의 갭이 이제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고칠 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보면은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하나로 단순화해라. 하나로 단순화해라. 그 다음에 고객의 생존과 관련된 열망을 선택한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생존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돈이에요. 우리는 돈과 시간, 관계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정의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고객은 히치하이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히치하이커는 뭐냐? 차를 세워가지고 혹시 어디 가세요? 제가 좀 묻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인데, 자, 고객은 히치하이커고 우리는 드라이버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데려다 줄지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고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해줄 수 있어요? 했을 때 제가 바로 슉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통 영업을 오래 하신 분도 생각하고 나와요.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좋죠. 자, 2단계. 난관에 직면한다. 자, 고객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확 당기는 부분. 이게 필요해요. 이게 확 당기는 부분. 그리고 악당이 좀 필요하답니다. 악당이. 악당. 뭐 때문이냐? 그 요인이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가 알레르기가 걸렸어. 알러지로 고생을 해요. 엄마한테 제가 알러지 약을 드리고 싶어. 건강식품으로. 그러면 악당을 정의해야죠. 그게 뭐야? 진먼지와 진드기. 이게 악당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 애를 휘감고 다녀. 집에만 들어가면 기침하고 난리가 아니야. 그렇게 의인화를 시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여야 돼요. 하나. 진먼지랑 진드기를 동시에 잡기는 어려우니 그 중에 하나만 찝어라. 그러니까 거기 있죠. 그 우리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예, 나는 김호성인가 정호성이 누구지 이름이? 김호성. 유호성. 나는 한 놈만 패. 그러고 한 놈만 계속 패니까 다른 놈들이 다 쫄아가지고 아무 꼼짝도 못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 외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외적인 것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고객은 외적을 산다, 내적을 산다. 내적인 문제 때문에 솔루션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학적 문제인데요. 왜 그걸 풀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되셨죠? 이제 난관을 정의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세 번째, 가이드를 만든다. 자, 여기에서 페이지 91인데요. 주인공은 고객이다, 당신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우리 회사 잘났어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잘났어. 게다가 어디서 배우러 갔는데 지자랑만 맨날 하고 말이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좀 주인공이 이제 아닌 것 같아.
내가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인공은 고객이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게 좋고요. 대신에 권위는 누가 높아요? 가이드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권위만 가지면 돼요. 그리고 먼저 가이드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낮게 내려가서 공감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써 있네요. 가이드에게 필요한 거 두 가지. 공감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권위를 유지한다. 근데 권위는 어디서 생기냐면요. 제 영업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멘토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멘토는 선생님이 되는 그런 지위를 가질 때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 수 있느냐? 네, 지식이 많다는 게 그리고 실력이 좋다는 게 입증됐을 때예요. 그래서 고객의 증언, 야 여기 와봤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다 고쳐졌어요. 이런 거 통계 자료, 봐. 온 사람이 1000명이었는데 1500명이 고쳐졌어. 이게 뭔 소리야? 온 사람이 1000명인데 1500명이 고쳐졌다? 뭐 이런 식으로 구라도 좀. 다들 웃지를 않으시네? 마이크를 꺼놔서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수상, 이력, 로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러죠. 누구, 마케팅 회사에서 그러죠. 우리가 거래하는 회사 해가지고요. 삼성, LG, 여기도 우리가 광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막 자랑질 하면은 우리는, 그래? 대단한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제가 강조하는 권위를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책이죠, 책.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분야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분야에 책이나 뭐 신문에 칼럼을 쓴다든지 말이죠.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권위가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이드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 103페이지예요. 계획을 제시한다. 고객은 계획을 가진 가이드를 신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은 준비된 가이드를 좋아해요. 저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냥 나를 그냥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뭐 이래도 따르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제가 앞으로 저랑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 너무 자세하면 역효과다. 너무 자세하면요. 이게 전세가 역전되는 수가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꽃을 판매하시는 만들어가지고 하는 플로리스트가 여기 계신데 고객이 이런 꽃이 이런 상황인데 어떤 꽃이 필요할까요? 하니까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꽃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좋고 어디에서 나왔고 뭐 어디서 구매하면 좋고 이런 걸 너무 알려줘 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헷갈려 할 뿐더러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너무 자세하면 좋지를 않아요. 알려줄 건 뭡니까? 이 꽃을 주면은 받은 사람이 엄청 좋아할 거다.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결과. 당신이 가질 그런 이익, 이거 위주로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약속 계획.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기 과정계획 약속 계획이라고 써 있는데 약속 계획이라기보다 그냥 약속이라고 하면 돼요. 영어 번역이 계획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이 지금 구매한 것은요. 저는 901 플래너 바인더 판매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으면 1년 내에 새 거로 그냥 바꿔드립니다. 아예 그냥 드려요. 이렇게. 그러면 안심하겠죠. 조금 삐걱거려도 뭐 어때? 뭐 1년 내에 새 거로 준다는데 이런 거. 게다가 제가 강의할 때 뭐 합니까? 만족 안 하시면요. 강의 끝나고 그 자리에서 100% 환불해 드릴게요. 이러면은 정말 강의가 너무 마음에 안 졌을 때는 돈 받을 수 있겠네라는 안심을 하고 올 거 아닙니까? 게다가 미국의 월마트 같은 데 아시죠? 월마트 같은 데 보면은 90 days 머니백 개런티가 있어요. 90일 내에
그냥 돈으로 그냥 줘버려요. 기분 나빠 그러면. 그걸 악용을 하는 중국인들이 좀 있었는데 자전거를 90일 타다가 귀국할 때 돈으로 바꿔가지고 귀국하는 인간들도 있었다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악용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만들죠. 제가 그 중국인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제가 코스트코 아시죠? 전에 코스트코에 가면은 우리가 제일 잘 먹는 게 뭐예요? 꼭 거기 가면은 피자랑 핫도그를 먹는데 원래 어땠냐면요. 한쪽에 양파를 이만큼 쌓아놨었어요. 양파랑 피클을 게다가 케찹이랑 머스타드를 이만큼 쌓아놨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 뭔 짓들을 아줌마들이 했는지 아세요? 비닐봉지를 이만한 걸 가져고 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이거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먹으라고 놓은 거 아니냐 라고 퍼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달 있다가 가보니까요. 싹 없애버렸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천한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좀 느껴지죠. 가끔 막 너무 창피하고 막 이런 것들 있어요. 자, 4단계 계획을 제시한다까지 진행했는데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벌써 100페이지 왔으니까 거의 중반으로 달리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5단계 행동을 촉구한다. 자, 주인공이 난관에 빠졌고 난관에 빠진 주인공이 가이드를 만났고 가이드가 어떤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 그런데 우리 주인공은 그대로 바로 팍팍 실행하나요? 아니요. 잘 안 해요. 그래서 행동을 촉구를 해야 됩니다. 자, 고객한테 좋은 걸 줘도 약을 앞에다 이렇게 갖다 바쳐도 이거 먹을까요? 안 먹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그 약 있는 거 말이야. 물 그 한 잔 떠가지고 지금 이렇게 3실 동안 입에다 넣으셔. 마시셔. 이렇게 해야지만 먹어요. 자, 그런 겁니다. 고객은 요청에 행동한다. 아셨죠? 누가 뭘 막 쓰시네요? 누구지? 예. 잘하셨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되네. 자, 회사를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여기 써 있죠. 이것도 참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자, 고객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거. 사라. 이 물건 사세요.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거. 그리고 지금 구매하기. 장치를 마련하는 거. 지금 구매하기는 버튼일 수도 있고 그냥 요청일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리고 밑에 써 있죠.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써 있어요. 고객이 회사를 알아준다고 행여 착각하지 마라. 써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은 행동을 촉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거, 하나는 전환적인 건데 직접적인 게 뭐가 있냐. 여기 써 있네요. 지금 구매하세요. 오늘 저희한테 빨리 전화하세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전환적인 행동 촉구라고 있는데요. 이건 좀 둘러치는 거죠. 둘러치는 거. 둘러치는 거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 인내심을 좀 요한다. 대신에 점점 젖어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끼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자, 여기 써 있습니다. 고객 위험이 없도록 하는 방법 이용.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제가 고객입니다. 근데 우리 한 대표님이 저한테 무슨 좋은 서비스를 제안을 했어요. 지금 바로 계약하시죠 그랬어. 제가 계약을 탁 해버리면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자세히 더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클릭하면은 우선 돈 20만 원 나가는데 약간 무섭잖아요. 이게 위험이에요. 고객 위험. 자, 그럼 돌로 칠 때는 어떻게 한 대표님이? 지금 그냥 제가 20만 원짜리지만 제가 샘플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런 거. 여기에 대한 그 소개서나 이 약을 드시고 치료가 된 사례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10페이지짜리 책자예요.
제가 공짜로 드릴게요. 이것도 사실 돈 받긴 하는데 공짜로 드릴게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예, 공짜로 받고 보겠죠. 본 다음에 이틀 있다가 다시 또 전화했어. 구매하시죠? 그러면 제가 구매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죠. 위험이 좀 줄었죠. 왜냐면 제가 샘플을 써보기도 했고 관계 자료를 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고객 위험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와닿으시죠? 미끼를 이용하는 것도 써 있어요. 자, 그 다음 6단계. 이게 누가 거놓은 게 지워지질 않네. 이거 뭐야? 누굽니까 이거? 잠깐만. 어떻게 지우지? 지우개 어딨지? 어때? 모르겠다. 잠깐. 펜 모양 뭐 누구 하는 거. 뭐지? 주석 작성? 지우개 저기 있네요. 가운데. 그거 지워지고 그러네? 예, 다른 사람이 찔한 것도 제가 지울 수 있습니다. 자, 6단계 실패를 피하게 도와준다. 126페이지. 자, 주인공이 행동하는 동기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자,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는 두 가지. 첫 번째, 나쁜 일 피하기. 두 번째, 좋은 일 만들기. 자, 혹시 자녀들 있으신 분 계세요? 네. 걔들 아침에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놈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빨리 안 일어나면 엄마한테 맞으니까. 아니면은 밥 못 얻어 먹으니까. 아니면 학교 늦으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이 나쁜 일 피하기. 두 번째는 빨리 가서 맛있는 거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뭐 이런 거. 하나는 좋은 일 만들기.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자, 두 번째 써 있네요. 제품을 사지 않으면 고객이 무엇을 잃을까 알려주기. 아까도 한번 강조했죠. 901 플래너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인생은 반은 그냥 허송하시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게 지금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죠. 자, 여기 써 있어요. 공포의 호소법 4단계, 4단계. 첫 번째, 독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알리고 그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해줄 구체적 행동이 뭐다. 그리고 그 행동을 취하게 한다. 이렇게 4단계를 취하면 된다라고 책이 써 있어요. 그냥 괜찮죠? 따라가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다음 7단계. 성공으로 끝맺는다. 자, 성공으로 끝맺는데 이것도 그래요. 아직은 우리가 결론까지 가지 않은 고객들하고 지금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 구매 안 한 고객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네, 당신이 지금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알레르기 약을 사서 2달 동안 아이한테 먹여서 아이가 난다면은 어떤 사태가 일어나죠? 아이 성적이 올라요. 애가 잠을 푹 자고 애가 건강해지고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요. 그럼 뭐가 돼요? 남편이 또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가 공부 잘해서. 그 다음에 학교 진학 잘하겠지. 그다음에 돈 잘 벌겠지.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좋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후를 비교해서 설명한다. 이거 좋은 건데요. 전후를 뻔히 알면서도 잊어요. 전의 모습 뭐예요? 밤잠 설치는 아이의 모습, 숨 막혀서. 두 번째, 푹 자가지고 밝은 모습, 건강하게. 그래서 첫 번째, 학교에서 피곤해서 맨날 조는 아이의 모습. 두 번째, 말똥말똥하게 공부 잘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 잘하는 모습. 이게 전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미를 많이 느끼겠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또 써 있습니다. 마지막에 스토리를 끝내는 주된 3가지 방법. 이게 뭐냐면요. 아까 스토리를 끝낸다는 얘기가 뭐냐?
고객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여기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 권력이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걸 하면 다시는 프라이빗 무슨 멤버십 이거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이거 지금 구하기 정말 어려운데 이거 갖게 되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완전하게 만든다. 이게 뭐냐? 불안 감소, 업무 감소, 시간 증가. 여기에는 주로 경제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 직장인들이 경제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도 많아요. 내가 취직 못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못하면 어떻게 될까? 결혼을 할 수나 있을까? 애들도 그게 고민이 많거든요. 똑같습니다. 불안 감소, 업무 감소, 시간 증가. 그 다음 궁극적인 자각, 그리고 인정, 경험. 이런 거는 그 다음 얘기긴 해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미를 찾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것까지 알려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7단계까지 그냥 괜찮죠? 네, 이 정도면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 브랜드를 한번 채워봤어요. 화면이 조금, 이거 터치패드 터치구나. 아, 터치입니다, 터치. 비싼 거예요. 자, 전체 브랜드 석스 컴퍼니고 이렇다. 캐릭터는 고객이죠. 고객이 원하는 건 뭐죠? 내 의미 있는 삶을 원하고 목표를 찾고 이루고 싶고 존경받는 성공자가 되고 싶고 돈 벌고 싶어하고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이러 하고 싶다. 자, 그런데 나는 이 중에 하나나 두 개로 압축을 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책의 후반부에 가면은 나의 회사에서 이 캐릭터에게 주는 그런 상품을 한 줄로 표시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여기다 담아도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담아봤어요. 뭐라고 썼냐? 여기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가잖아요. 여기다가 삶을 알차게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901 플래너. 이게 딱 박아버린 거예요. 원하는 게 이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난관에 직면한다죠. 악당은 뭐예요? 예, 게으르고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목표 계획 없는 생활 패턴. 이게 악당이야. 두 번째, 내적 문제. 외적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이 폼에는 내적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외적. 기록을 안 하면 살죠. 계획 없이 살죠. 이게 겉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내적은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생활이 불안해요. 하는 일이 무계획적이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삶의 목표 의미를 좀 찾고 싶은 게 이 내적인 이 열망이에요. 철학적은 왜? 우리가 왜 태어났니? 이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도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겠니? 다 신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의미가 있다며. 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 뭐죠? 기록을 남기는 거네. 그래,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살았으면은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가이드를 만나는 거죠. 처음에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 자, 목표 없이 일만 했던 경험. 그렇죠. 제대로 된 기록이 없었던 경험 있죠. 우리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이제까지 지금 50세 되신 분이 많은데 그 전에 본인의 행적을 다 기억하나요? 아마 자서전 쓰려면 난감할 거예요.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근데 위인들은 다 위인전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쓴 건가요, 도대체?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기록이 없고, 그래서 힘든 플래너 사용 경험도 있어요.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죠. 서점에 가서 양지사 다이어리 우리 맨날 사서 보잖아요. 자, 권위. 강연 사진들. 그래, 이 901 플래너가 왜 좋아? 사실 강연 이런 사람이 만든 거야라는 뭐가 좀 있어야 돼요. 리뷰 글들 써서 너무 좋았어요. 해서 뭐 삶이 바뀌었어요. 매출이 올랐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강연했던 회사 로고들. 심지어 대기업 여러 군데서도 이 플래너를 지금 적용하고 있어.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계획을 제시하는 게 있었죠. 가이드가 계획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과정 계획. 이렇게 해라. 유튜브도 시청하고 카페 가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라. 게다가 재수강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약속 계획은 당신이 목표 달성은 최고의 플래너라는 걸 내가 그냥 개런티 할게. 교육받으면 1시간, 1년간 재수강하게 해줄게. 컨설팅 지도도 해줄게. 이런 개런티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을 이제 촉구하는 거예요. 행동. 뭐 해라. 여기 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서 제가 아이고 내가 어지간히 마케팅 엉터리로 하고 있구나.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자, 행동을 촉구한다 했죠. 무슨 행동을 촉구해? 행동 촉구할 게 없는 거야. 아, 제일 처음에 그래도 효과적인 게 무료 상담 신청이구나. 직접적 행동 촉구가 그거고요. 전환적인 행동 촉구는 내 소책자도 이제 별로 없네 보니까 구글 플래너 알리는 소책자가 없는 거예요. 책은 거의 다 썼지만 소책자도 없고 참 한심하다. 그래서 써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 잘 안 올렸어. 핑계는 있었습니다. 강사들 양성된 사람들이 있어서 강의하는데 방해될까 봐 안 올린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올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료 상담 신청해라. 나왔고요. 그리고 성공으로 끝맺는다. 자, 처음에 실패를 피하도록 하는 게 먼저죠. 자, 실패를 피하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자, 인생 목표 달성 못하고 기록 없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인생의 의미 못 찾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도와주냐? 이렇게.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영위하게 한다. 본인의 기록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맨 밑에 가면 캐릭터의 변화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7단계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부가적으로 as is to be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면 좋다 그랬죠. 그거를 쓰는 겁니다. 처음 기록 안 함, 삶을 기록함, 목표 없음, 되는 대로 삶. 하지만 지금은 목표를 세우고 실현과 피드백을 하는 삶. 금전 목표도 희미하고 여유도 없어. 근데 앞으로는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는 삶으로 변할 것이고 꿈이 없었는데 꿈을 만들고 이러면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브랜드 각본 예인데요. 여러분이 벌써 눈치 다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각본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별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부서 레벨로도 나올 수 있고 전사 레벨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 레벨별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전사적인 프로파간다를 그러니까 광고를 날릴 수도 있지만 부서별로, 사업부별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품만 광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따로따로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냥 아까 그 템플릿만 덜커덩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것만 떨렁떨렁 보여 알아서 채우세요 보단 좀 낫죠. 예. 어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이해 잘 되시죠? 자, 이제 이제 막 숨이 차네. 한 5분만 쉬다 할까요? 네. 네, 5분만 쉬다가 한 20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이 23분, 온라인으로 23분이고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저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12명. 예, 진짜 30명 되셨네요. 네, 결석자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이제 페이지 165입니다. 벌써.
165인데 이 저자가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웹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웹사이트의 기본, 그냥 둘러보러 온 사람을 구매자로 바꿔야 한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여기 써 있죠. 웅얼웅얼 테스트에 합격하면 된다. 웅얼웅얼 테스트가 뭔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은 우선은 성공하신 건데 뭐죠? 첫 번째, 이 회사가 무엇을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바로 이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 회사가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줄 수 있을지 바로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저걸 구매하려면 어떻게? 그쵸. 그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하거나 얻으려면은 뭘 해야 될지, 이 세 가지가 5초 이내에 확 저한테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은 간단한 것이 최고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꼭 집어넣어야 할 필수 항목 5가지를 깔끔하게 여기 알려줬어요. 뭐라고 했냐? 첫 번째, 첫 화면에서 제안을 해야 된다. 뭐뭐 하세요. 그리고 분명한 행동을 촉구하라고 합니다. 구매를 하세요. 또는 신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성공의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공의 이미지. 자, 저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의 결과.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매출 흐름을 배열. 이게 뭐죠? 이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국어를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매출 흐름의 배열. 이게 뭘까요? 먹기 좋기 잘라. 그거네요. 자, 제가 쓴 의도는 그거였어요. 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제품을 다 구매하세요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거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뭘 하라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 쪼개서 제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글자 수 최소화. 사람들은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모든 글자를 읽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한번 쓱 보기를 원한대요, 그냥. 네. 자, 그게 필수 항목 5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요 모든 웹사이트의 구성이 아까 작성한 브랜드 각본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브랜드 각본을 준수하도록 만들 것은 뭐냐? 웹사이트에서 고객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같은 일.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브랜드 각본이라는 걸 하나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만 계속 인지를 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은 브랜드 각본이 잘 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제품이나 부서별로 브랜드 각본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항상 업데이트 해가지고 최신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조직의 내부 변화시키기. 여기서 말하는 조직이란 뭐냐면요. 우리 회사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이 아닌 우리. 자, 브랜드 각본을 직원의 관심을 바꾸는 데 활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 자리에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지금 계세요. 오프라인에도.
작은 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프리랜서도 계시고 다양한 뭐 작은 그 소상공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특히 큰 회사에 가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케팅 하는 사람은 자기 마케팅이 뭘 하는지는 아는데 다른 부서, 개발 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 회사가 뭘 파는지 이야기를 못 해요. 몰라요, 서로. 그렇다 보니까 서로 꼭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다양한 부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 뭐 통합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브랜드 각본을 외우라, 주입시켜라. 그래서 한 가지, 한 방향을 모든 직원이 보게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아래에 공허한 내러티브라고 썼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브랜드 각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직원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스토리가 없을 때 이게 이런 공허한 내러티브라는 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항상 중요한 것은요. 리더예요, 리더. 스토리의 힘을 이해하는 지도부가 꼭 필요하다. 사장이겠죠, 사장. 그리고 경영자의 임무는 뭐냐?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션이 뭔지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 그거라고 했고요. 맨 아래쪽에 보세요. 직원들이 모두 기업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네, 이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직원이 한결같이 우리 회사가 어떤 고객을 상대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비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직원 모두가 영업인이 돼버린다. 영업은 어떤 대부분의 회사에서 영업 부서 사람들만 영업을 해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죠? 직원이 1000명인데 영업부서 직원 100명만 영업을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1000명에다 영업을 하면 좋겠죠.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를 위한 실천 로드맵이 19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네. 보니까 이론 참 좋은데, 그래서 뭘 하죠? 답답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저작께서. 193페이지. 자, 실천 로드맵인데, 브랜드 각본에서 만든 것을 실천하는 출발 가이드. 그걸 실천 로드맵이라고 만들었고, 그걸 하기 위한 5가지 마케팅 및 메시지 작전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여기 써놨어요. 무조건 웹사이트 개선이 첫 번째다. 플러스 이 5가지예요. 자, 첫 번째. 킬링 한 줄을 만들어라. 네. 킬링 한 줄이 뭐냐? 아까 제품이라면은 아까 그거예요. 901 플래너라면은 901 플래너 뭐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아까 써 있었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여기 있죠. 삶을 알차게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901 플래너. 이렇게 한마디로 901 플래너를 판매하거나 강의하거나 사람들은 무조건 이 말을 그냥 툭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고객 유치용 밑밥을 뿌려서 이메일을 수집해라. 자, 제 영업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죠? 로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밑밥을 뿌려서 로볼의 목적이 뭐였죠? 로볼의 목적은 고객 DB 확보입니다. 고객 DB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주요 정보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쪽으로 가면은 아직도 이메일을 많이 보고 오히려 전화 메시지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수집하라고 써 있어요. 미국은 전화번호의 비중이 낮아요. 대신에 이메일이 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화번호죠. 네, 달라요. 자,
그리고 자동화된 이메일 발송 캠페인을 만들어라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비추면 뭐죠 이게? 자동화된 문자 발송 캠페인 만들어라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변신의 스토리를 수집하고 들려줘라. 베스트 프랙티스, 그동안 잘 됐던 거, 이런 고객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간증, 이런 거를 수집하고 들려주면 되겠죠. 만약에 901 플래너를 판매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써가지고 매출이 3개월 만에 매출 50% 올랐어요. 너무 좋아요. 게다가 제 삶이 막 계획적으로 됐고요. 전에보다 업무를 2배 이상 더 하게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영상으로 너가 막 간증을 하면 그거 보면은 느낌이 완전 다르겠죠. 자, 그리고 변신의 스토리를, 이게 그거죠. 변신의 스토리를 수집하고 들려줘라. 그 다음 세 번째, 소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자, 이거는 약간의 전략이 좀 필요한 얘기예요. 저 901 플래너를 쓰는 고객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만 쓰고 그냥 자기만 그냥 만족하고 끝나요. 그러면은 그 외에 고객을 늘리려면 제가 또 만나가지고 또 소개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저의 영업 멤버처럼 돼가지고 본인이 친구한테도 소개시켜주고 본인이 세미나 만들어가지고 901 플래너 강의도 하고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하려면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그러면 901 플래너 많은 커뮤니티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제가 플래너 원래 3만 원짜리인데 제가 2만 원에 공급 드릴게요. 그러면 뭐 작은 돈이긴 하지만 약간의 이익은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거, 그런 거를 제공을 하면 되겠죠. 그럼 다양한 방법을 만드시면 돼요.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저는 잘 안 쓰는 방법이긴 한데 굉장히 야근 친구들이 이렇게도 해요. 자, 우리 강의가 3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이 강의 홍보를 이렇게 올려주시기만 한다면은 2만 원으로 깎아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 광고만 대신 이렇게 광고 링크만 대신 올려주면 2만 원으로 깎아준다네? 그럼 그냥 올리고 오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블로그 링크 보고 또 와가지고 또 강의 수강을 하고. 그럼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이익이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마스터 901 플래너 마스터 과정이 40만 원짜리잖아요. 그럼 약간이 부담이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요. 혹시 주변에 있는 동료, 역시 성공을 갈망하는 동료를 3명을 초대해 오시면은 무료로 제공할게요. 그러면 그냥 괜찮네. 3명 부르면 나는 그냥 공짜로 들을 수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자동적으로 소개가 좀 되겠죠. 그런 거예요. 소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와닿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순서가 그렇게 써 있네요. 자, 스토리 브랜드 각본을 작성한다. 처음에 아까 그 표, 그 다음 두 번째 할게 웹사이트 개선해라. 웅얼웅얼 테스트를 만족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5개 과제,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걸 실행해라.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여러분의 회사가 정말 잘 들어가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로드맵 1 킬링 한 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킬링 한 줄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누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제품입니까? 라고 물을 때 누구나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문장 하나를 만들고 외운다. 그리고 고객의 잠재 욕구와 직결되는 내용으로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 뭐냐? 그게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고객이 있어야 되고 고객이 가지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러이러하게 해결해 주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성공은 뭐라고요? 이게 계획대로 되면은 당신이 이러한 멋진 모습으로 성공하실 겁니다. 네, 계획대로 여러분의 아이한테 이렇게 2달 동안 이 건강식품을 먹이고 얘가 잘 따른다면은 싹 다 나을 거고요. 그러면 애가 뭐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라는 성공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이게 4가지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킬링 한 줄은 한 줄이라고 말은 써놨는데요. 실제로는 2줄 정도 될 수 있어요. 한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킬링 한 문장.
이게 좋을 때까지 계속 편집한다.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마음에 쏙 들 때까지 그러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사용법까지 나와 있네요. 외우고 계속해서 반복해라. 여기 직원들이 외우게 해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직원들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포함시켜라. 웹에. 그리고 모든 마케팅 자료에 반복해라. 자, 이게 직원들이 외우고 웹사이트에도 있고 마케팅 자료도 써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알아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돼요. 우리 그 옛날에 아주 세뇌당한 거 몇 개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롯데. 아이스크림은 혜태. 껌은 롯데 껌. 족발 막 네? 족발하면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워낙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뇌된 게 몇 개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웅얼웅얼거리게 돼. 뭐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웅얼웅얼거리 그게 어디야? 그럼 웨이스. 뭐 그냥 세뇌돼 버리는 거예요. 이 비슷한 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자, 필라테스 수업에 얘가 그 책이 있었는데요. 아까 4가지 요소가 있었죠. 이거 캐릭터, 문제, 계획, 성공. 이거를 조합해서 넣으라는 얘기예요. 캐릭터는 엄마들이 바쁜 스케줄이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네, 짧지만 의미 있는 운동을 해서 나중에 결과로 건강도 찾고 활력도 찾고 이렇다라는 걸 섞어서 넣으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제 로드맵 2. 두 번째 로드맵인데요. 고객 유치용 밑밥을 뿌려서 이메일을 수집해라. 자, 여기서 고객의 DB를 우선 수집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맘대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문자를 보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DB.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자, 뉴스레터는 구독자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뉴스레터 받는 거 있어요?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 네. 뭐 행경도 있고 뭐 아침 편지 그런 거 읽어봐요? 안 네. 보죠. 신경으로 옵니다. 가끔 읽어보죠. 그래서 구독자가 많아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읽어보는 사람이 1%이기 때문에 10,000명이 있어야 100명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200명 놓고서 난 왜 마케팅이 안 될까요? 그럼 의미 있어요? 난 뉴스레터를 200명한테 매주 보내고 난리 치는데 왜 반응이 없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왜 한두 명밖에 안 봐요. 200명 보내봤자. 자,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써 있어요. 요즘에 이메일을 주시면 뉴스레터 보내드리겠습니까? 하면 이메일 줘요? 안 줘요. 안 줘. 아이고 지겨워. 또 보내려고? 이래.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야 돼? 가치 있는 거 주지 않으면 어차피 안 해. 최소 몇만 원짜리 이상 줘야지. 좀 해줄게. 뭐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 밑밥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밑밥이 뭐냐? 써 있죠. 첫 번째. 어마어마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몇만 원이죠. 몇만 원 가치는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밑밥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이 분야의 권위자로 인식을 시켜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밑밥이 제가 그 고객 상담입니다. 밑밥이. 저 그냥 상담하고 컨설팅 하는데 시간당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유명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 뭐 근데 제가 그걸 제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막 50만 원 막 환호해야지 정상인데 제가 전혀 유명하지 않다. 그러면 아이고 또 가서 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위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자, 여기 밑밥까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5가지 고객 유치용 밑밥. 예, 다운로드 가능한 가이드. 뭐뭐 전문가 되기, 뭐뭐 하기 이런 거. 여기 얘가 있었어요, 책에. 그다음에 온라인 강좌. 네, 이거 뭐 들으시면 온라인 강좌 5만 원짜리 온라인 강좌인데 수강하실 수 있어요.
뭐가 써 있어? 아, 꽃꽂이 예쁘게 하는 방법 3가지. 이걸 온라인 강좌 드릴게요. 오세요. 그러면은 꽃꽂이 딱 생각하고 있던 그런 여성이라면은 수강하겠죠. 그다음에 무료 샘플. 그다음에 라이브 이벤트. 예를 들어 내가 개를 키우는데 개가 말을 되게 안 들어. 그래서 막 농담이 막 하고 싶어지네. 이럴 때 막 뭐 개 패듯이 패야 되나 이거를. 개가 막 말을 안 듣고 나를 물어. 되게 짜증나. 게다가 아이씨 요즘에 개를 때려도 감옥에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누가 또 강아지 훈련 프로그램을 와가지고 라이브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개 끌고 오면은. 그러면은 그래 그 이름하고 그 전화번호 넣으면은 되는데 그러면 예. 강아지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고 싶겠지. 왜? 그냥 가려면 이거 원래 30만 원짜리 프로그램인데 공짜로 준대잖아요. 가야지. 또로로로 가죠.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밑밥이 필요하다. 로드맵 3. 자동화 이메일 발송 캠페인을 만들어라. 우리는 이메일보다 문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 그 문자 그 날리는 프로그램이 좋은 게 없어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 거를 써보려고 했었는데 거의 이메일이에요. 문자가 아니라. 그래서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최근에 그 문자 이런 발송으로는 최적화된 걸 하나 찾긴 찾았어요. 그거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기회가 있으면. 자, 215페이지 나와 있어요. 고객에게 우리의 존재 상황 알리기. 그 월요일 아침마다 날라오는 거 있죠. 뭐 좋은 아침입니다. 뭐 어쩌고 무슨 삼성 무슨 한화생명 무슨 롯데 뭐 이런 거 항상 나와 월요일마다 날라와요. 근데 사실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는데 6개월쯤 뒤에 또 필요할 때가 또 생겨요. 또 언제 필요할 때가 생겨. 그러면 아침마다 보낸 사람 중에 하나 찾아요. 이게 웃기는 건데 그래서 고객에게 우리의 존재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당장 효과가 없어도 계속 날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친한데 보험 판매를 하는 사람들 되게 친한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은 안 보내. 그러면 일이 닥치잖아요. 이 사람한테 안 사고 그 메시지 보낸 사람한테 이걸 요청한다니까요. 되게 웃긴 게 왜냐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구매해 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 저도 여러 번 사봤어요. 근데 웃긴 게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중인 한 5년 정도 좀 넘으면 이렇게 살 생각을 해요. 자꾸 고장나니까. 그런데 그때 팔았던 그 세일즈맨이 저한테 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자동차 영업하는 사람들처럼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너무 멍청한 거예요. 너무. 아니 걔들이 중간에 오일 교환 뭐 쿠폰이라도 하나 1년에 한 번이라도 보냈으면 난 걔한테 갔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보내요.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그걸 새로 찾죠. 새로. 그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 자동차 영업하는 친구들처럼 답답한 친구들이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근데 잘 파는 친구들 있죠. 가끔 판매왕들. 걔들은 챙겨요. 판매왕들은 챙기는데 일반 90%는 안 챙겨요.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왜 고객이 나한테 안 찾아올 거야 이러는 것도 왜 웃기고 답답합니다. 어쨌든 자 정기적으로 보낸다. 그리고 고객 육성 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게 이거는 그 여러분 중에 정말 생각이 많으신 분, 갈급하신 분 또는 필요하신 분은 지금 요 코멘트를 기억하실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현명하지 않으시는 게 여기 지금 딱 나와요. 고객 육성 캠페인. 요것만 해도 아마 1,000만 원 가치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마케팅을 공부를 많이 하고 영업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이것까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육성 캠페인인데요. 자, 여기 써 있어요. 육성 촉구, 육성 촉구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조금 성급하긴 해요. 보통 이런 거보다요. 육성 촉구. 육성 촉구.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게 뭔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에. 육성 이메일이 있습니다. 고객 육성 이메일. 육성 문자도 돼요. 육성이란 게 뭐냐면요. 고객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 고객이 한 번에 읽어볼 만한 그런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정보가 아니라. 이 정보는 여러분의 제품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필수가 아니에요.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질지 이런 거를 내 제품이랑 꼭 관련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줘요. 그냥. 주고. PS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줘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내는 거는 고객이 거부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너덕게 보낸 다음에 구매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 거를 아니면 본인 거. 왜냐면 구매 제안은 본인 거죠. 본인이 판매를 해야 되니까. 육성 이메일을 이 책에는 세 번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4번이라고 썼어요. 그냥. 서너 번. 예. 4번 보낼 때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한다. 내용은 똑같아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내용은 본인 거예요. 여기는 본인 거라고 꼭 집어서 얘기 안 했죠. 제가 그거를 다듬어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서는 여러분이 제안하는 제품을 묘사해요. 여러분이 제안하는 제품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제품이란 얘기예요. 이 포인트를 못 잡으세요. 보통은 여기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인데 여기는 여러분이 제안하는 제품이라고요. 다른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묘사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판매로 이어져 직접적인 행동이 졸다가 써서 예. 생동을 촉구한다. 여기고요. 이게 촉구예요. 움직이세요, 구매하세요, 아니면 저희 시연회 있는데 오세요. 이런 거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자, 이제 로드맵 4 이제 거의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드맵 4 변신의 스토리를 수집하고 들려줘라. 아까 말씀드렸죠. 체험해가지고 바뀌고 좋아진 그런 케이스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얘는 좋은 건 뭐냐? 여러분의 어떤 양식을 만들면 좋아요. 양식. 예를 들어서 저희 901 플래너를 열심히 쓰신 분이 계신데 나 좀 도와주고 싶어요. 너무 좋아진 것 같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려도 뭘 도와주는지 자기도 모르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만들어야 돼요. 채우기만 하면 되는 양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고객이 채워요. 이걸. 이전에는 어땠어요? 예, 그동안 좌절 많이 하셨죠? 어떻게 좌절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901 플랜스가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이게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이 됐었나요? 그런 경험 좀 알려주세요. 세 번째,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주세요. 요거를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그대로 광고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만약에 우리 남 대표님이 열심히 쓰신 다음에 나 인터뷰도 지금 해주고 싶어. 그냥 너무 좋아. 그러면 어때? 요 스토리로 그냥 인터뷰하셔도 되죠. 사실 전에는 이래도 힘들었는데 우연히 정 대표 만났는데 소개로 어떻게 보면 너무 특이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그냥. 그런데 써보니까 제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막 이렇게. 매출도 올랐어요. 막 이렇게 인터뷰를 막 해버려. 그러면은 사람들 그거 보고
진실성이 있으면은 믿고 자기도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런 겁니다. 자, 변신의 스토리를 수집하고 들려주는 거. 그 다음, 소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번호가 하나가 제껴졌네? 3, 4, 5인가? 5인가 보네요. 아, 이거 졸면서 써서. 네, 5번. 226페이지인데요. 기존의 열정적인 고객을 파악한다. 고객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객들이 계세요. 그냥 조용한 고객이 있어요. 저희가 단톡방에 다들 계시잖아요. 계시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고개를 안 내미신 분들 계세요. 단 한 번도.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세요.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고개 안 내미시는 분들도 본인이 필요할 때는 쓱 내밀긴 해요. 필요할 땐 내밀어요. 자, 그런데 주로 움직이는 건 열정적인 고객이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많이 혜택을 받았고 뭔가 전파하고 싶어 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고 뭔가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해주시면요, 본인은 이게 더 좋아지실 거고요. 금전적으로도 약간의 도움이 이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원 많이 해드릴게요, 이런 거.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냐? 그건데 여기 써 있네요. 3명 소개 시 100% 환급, 친구 소개 쿠폰, 소개 사진 무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제안하라는 얘기예요. 자에게 로드맵 5까지 됐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 책의 거의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분량을 지금 1시간 반에 다 커버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말이죠. 여기까지인데, 지금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지금부터 어차피 제가 이 책의 저자도 아니면서 이 책의 저자인 것처럼 강의를 했습니다. 책에 대해서 거의. 혹시 질문이나 본인이 봤을 때 좋아하는 포인트들 있으면 몇 분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혹시 느낀 점을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코멘트 좀 있으세요? 제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안 드려가지고 준비를 못 하셨나 보다. 저만 강의하고 딱 이렇게 끝날 줄 아셨구나. 어떤 질문이나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참 좋았다는 것까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고객은 자신의 삶에 관심이 있다. 고객은 자신의 삶에 관심이 있다. 맞아요. 제가 옛날에 프로젝트를 하거나 직원을 다루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의 본능에 충실해야 된다. 본능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딱 맞죠. 고객이 파는 사람을 생각해 줄까? 글쎄, 나는 하긴 하는데 가끔 실제 고객들은 거의 안 하더라. 라는 거 아주 뼈저리게 느끼죠. 또 다른 코멘트 있으세요? 네. 스토리 브랜드 공식을 얘기할 때 소통하는데도 공식이 있다고, 공식이라는 말이 네. 우리 일 더하기 1은 2 이게 그냥 공식인 것처럼 공식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네. 스토리 브랜드를 하나하나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맞아요. 고객이랑 소통할 때도 그 스토리 공식이 있다.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말 같기도 하는 말이긴 한데 공식이란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찾은 거죠.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빠져드는 영화의 플롯, 빠져드는 그런 설득 기술, 빠져드는 대화, 빠져드는 마케팅을 분석해 보니 이러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공식으로 자기가 정의를 했고 실제 이렇게 체계화를 시켰는데 이게 참 잘 먹은 거죠. 물론 100%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90%만 맞아도 얼마나 성공입니까? 그래서 90% 확률로 이 정도 스토리면은 마케팅이 된다니까
참 좋죠. 또 코멘트 있으세요? 자, 혹시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목소리 다 꺼 있습니다. 자, 목소리를 다 켜드릴까? 잠깐, 아, 다들 네, 모두 음소거. 갑자기 시끄러워질 우려가 있어요. 네. 그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코멘트 좀 있으세요? 더 먼저 할 거예요. 네. 모든 기본이 중요한데 네. 일단 그 킬링 한 줄. 킬링 한 줄. 스키가 제일 중요한 거 네네네. 하잖아요. 뭐 아. 스테이지에도 네. 한 줄, 그런 식으로. 그게 제일 완화도가 많아요. 맞아요. 그 다른 걸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힘든데 킬링 한 줄 만들라는 그 요청은 아주 힘들어 보이진 않죠. 빠르면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성비라 그럴까? 노력 대비 임팩트, 성능은 이게 제일 짱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정찬재 박사님의 그 영업 고수 특강 네, 그거를 지금 몇 번 듣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랑 좀 오버랩이 되면서 네.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거 놀란 게 제가 너무 보자마자 훌떡 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평소 뭐 하는 얘기가 다는 아니지만 50%는 막 중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고요. 아 참고로 그 우리 독서 클럽에 오신 분들은 제 포털 사이트 이미 다 아실 거예요. skplanner.com.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 아 쉬워요. skplanner.com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그 교육 리스트라고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시면 교육 리스트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오픈하는 그 교육들이 쭉 있는데 제가 광고를 이번에 몇 분이 수강하실 건데 그 외에는 아직 광고도 안 한 게 있어요. 화요일 날 영업 교육해요. 화요일 날 낮에 화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해요. 그거 재수강하실 분들 신청해서 오세요. 제가 광고를 안 했었어요. 사실은. 월요일 날 특강 때문에. 화요일 날 있으니까 꼭 오시기 바래요. 화요일 날 2시에서 6시니까 그거 너무 좋으니까 꼭 오시기 바래요. 이번 주요. 네.